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주역 앞 마중길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만든 길인데요. 이곳에 4억 원을 들여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전주역 앞 마중길에 추진하고 있는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주시의회 이완구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나무의 전구로 빛을 입히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순간적인 거 보지만 겨울 동안에 그걸 본다는 그 자체도 누가 우리 전주시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그걸 잘 됐다고 보겠습니까? 추운데. 이 의원은 빛의 거리 조성 사업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황만길 의원도 수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마중길만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며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에 최선정 도시재생과장은 KTX를 타고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3월 중순 정도까지 빛을 입혀서 조그마한 전구들을 입혀가지고 빛의 거리 조성하는 그런. KNN 전예은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감식초가 해외 수출길에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일 홍콩 유통업체가 방문해 시음회를 갖고 맛이 좋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전북 완주군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 특산품 중 하나인 감식초가 홍콩 유통업체의 호평을 받으면서 해외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 매체인 대기원과 산하 유통업체인 녹색동방의 경영단이 최근 완주군을 방문, 고산농협 감식초 제조 공장에서 시음회를 갖고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완주군 감식초는 유기농감을 전통 방식으로 항아리에 담아 황토방에서 100% 자연 발효시킨 후 3년 동안 숙성시키게 됩니다. 저희 지역의 특산품인 감식초라는 이런 저희 지역 우리 동상 지역의 수익의 한 70%를 차지하는 게 감이거든요. 감에서 곡감과 감식초를 생산하는데 요즘에 우리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 많은 그 양의 감식초를 판매가 안 되고 있어서 참 저희들이 걱정을 다 하고 고민도 하고 있던 차에 이번에 홍콩에서 귀한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감식초를 와서 시음도 하시고 또 현장 돌아보시고 아주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완주군의 협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군 차원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홍콩의 수출길을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우리 감식초가 좀 잘 알려져서 많이 판매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또 바람도 있습니다. 방문단은 공장 방문 후 박성일 군수와 농특산물 수출 관련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군수는 완주군 감식초가 홍콩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에서 샘플을 보내기로 했어요. 물론 지원은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다시 또 대기원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농협하고 저희도 이제 지원을 해야죠.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도 나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홍보비 같은 걸 두고 이제 그 이번에 감식초 같은 것은 이제 다소 수비까지 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판촉 행사를 거의 해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해야. 한편 완주군은 홍콩과 중국 식초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NN 김경모입니다. 서울특별시가 현장 실습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 현장 실습생 안전 노동인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었죠. 지난 14일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개 기관이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안전 노동인권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3개 기관은 특성화고 학생 안전 노동인권 보호 대책 추진과 현장 실습 취업 지원 강화 및 3대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 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장 노무 컨설팅과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물가액의 상한액을 농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발효로 인해 지난 1년간 가장 직접적이고 큰 타격을 입은 농산물 업계 종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귤과 사과 등 과일을 판매하는 A씨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최상 세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가올 설 대목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축산업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래도 숨통은 트이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가액 조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뒤섞였습니다. 아무래도 10만 원 정도면 약간 구색을 갖출 수 있는데 5만 원이면 소고기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10만 원 정도면은. 화훼업계 역시 김영란법으로 인한 타격이 업계 전반에 미쳤다며 개인 간의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출 부분에서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 감소가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선물 자체를 규제한다는 자체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국민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최근 페팸족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제는 애완동물 장례식장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애완동물 장례식장 문제가 전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한 법인이 애완동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한 묘지 관련 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반대에 따라 허가를 반려할 방침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페팸족이 늘어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장례식장 예전 부지 인근 주민들은 도로마다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기 지금 신설 건물들 많이 생겨나는 중이잖아요. 지금 와서 이런 곳에 동물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애완동물 장례식장은 오는 19일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경상남도가 중형조선소 살리기에 도민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도청에서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중형조선소 정상화 추진 민관협의체는 위기에 처해 있는 도내 중형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한 범도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중형조선소 정상화 시기까지 상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형조선소 회생 방안과 경남도를 비롯한 민간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경우 권한대행은 중형조선소가 경남에서 차지하는 고용과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동절기를 맞이해서 소방관,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안전특별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전국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5톤 이상 낚시어선 261척과 전통시장 191개소 등에서 집중 점검합니다. 이외에도 연말연시 대비 생활 밀접형 재난 취약시설인 결빙 구간의 도로, 산불 등 화재 취약지도 집중 점검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가 정책 개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체제 구현을 위해 추진해온 심층 분석 3개 과제에 대한 분석 완료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보고회에서 발표한 심층 분석 과제는 창원시 서비스 인구와 복지 사각지대, 감염병 분석 등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창원시 서비스 인구는 특정 시점에 창원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인구를 분석하는 새로운 개념의 인구 통계 모델로 개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분석은 지역별 복지 수요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감염병 분석은 발생 빈도가 높은 상위 지역을 선정해 발생 지역에 대한 시각화 및 감염병 위험도 예측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서남대 살리기 노력이 끝내 물거품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대학 폐쇄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폐쇄 시점은 내년 2월 28일입니다. 우선 서남대 폐교 명령에 따라서 기존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은 전북과 충남 지역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장 관건인 서남대 의대 재학생들은 전북 지역의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로 편입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보관입니다. 그러나 전북대와 원광대의 생각은 다른데요. 편입생을 받되 서남대가 갖고 있던 의대 정원 49명도 달라는 것입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해 남원 지역 경제 또한 타격이 있고요. 전북 정치권과 서남대 대책위원회 측은 지금도 교육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살기 좋은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국민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신고와 필요시 현장 조사, 공동참여 등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한 감시단은 국민 공모를 거쳐 246명을 선발했으며 위촉 기간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총 2년입니다. 내년부터 공중 화장실의 휴지통이 없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공중 화장실 변기옆 휴지통이 내년부터 사라짐에 따라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다만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됩니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 단장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